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피부는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참기 힘들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이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이 가려움증인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한 조사에 따르면 아토피 환자들의 치료 목표 1순위가 바로 가려움증 완화라 그래요. 아, 네, 그만큼 가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치료에 대한 관심도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당 한방생활연구소 신봉기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움증은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인데요. 수많은 환자들이 계속되는 가려움증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려움의 완화법과 근본적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신봉기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면 네. 겪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항상 보면 가려움증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세요. 네. 실제로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주위에서 아토피로 고통받는 분들만 봤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이라고 마치 한글날이 있는 것처럼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지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가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가려움이다. 거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가려움이다. 라는 그 설문조사를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려움에는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가려움은 어떤 가려움이 있는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을 치료할 때 이제 한의학 박사이시니까 네.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보시게 될까요? 피부에 어떤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만약에 그런 문제로 인한 가려움이라면 기존에 나와 있는 항균제나 진균제, 항바이러스 제제가 만약에 그게 처리가 된다면 3, 4일 안에 혹은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가려움의 원인이고요. 외부라고 하면 몸을 기준으로 몸 외부와 몸 안인데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동양의학에 있어서는 성경의 바이블처럼 그 바이블에 해당이 되는 동의보감이라는 또 책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재양위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가려움은 허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네. 그리고 혈불령기주라. 그러니까 혈액이 영양을 기준은 그 피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부에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자양하지 못해서 그래서 가려움이 온 것이다라고 딱 한 줄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움의 종류가 많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몸 안에서 오장육부가 있어서 오장에 관련된 허가 각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허로 인해서 가려움이 온다라는 게 한의학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있으나 피부는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바탕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 용어나 혹은 표현이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약하다 할 때 그 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와 상대적인 개념은 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허실. 네. 근데 허하다고 한다면 춥거나 힘이 없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건 자연계에 있어서 어떤 순리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리를 역행하는 겁니다. 허해야 되는데 차가울 한해야 되는데 허로 인해서 오히려
열이 뜹니다. 그게 허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열로 인해서 가려움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할 텐데요. 네. 그 아토피 피부염 중에서도 가려움증, 예, 이건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모든 가려움증은 허열로 인한 거다라고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열을 끄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열을 내리면 됩니다. 예. 근데 열이 있으면 화를 연상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자연계에서 보면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불을 끄죠? 일단 물을 뿌려서. 물로 물을 꺼야지. 뿌려서 불을 끄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의 종류가 사실 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촛불도 역시 불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촛불을 끌 때 불로서 촛불을 끄지는 않습니다. 바람으로서 끄고요. 네.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다양하게 불을 끄는 방법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불이 나는 기전이 크게 보면 5가지 혹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열받아. 스트레스가 있어. 그 열받았다 하면서 그분들이 뭘 하냐면 바람을 쐬러 갑니다. 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중에서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근데 스트레스도 음화가 있고 양화가 있다. 다혈질인 사람의 스트레스가 있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있다. 저희는 소요산이라는 처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소요산이라는 게 천천히 거닐면서 바람을 쐰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열을 확 끄는 것도 아니고 시오라는 약재가 선선히 시원하게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당귀나 맹문동 같은 걸로 자음을 하는 그런 약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처방인데요. 바람을 쐰다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처방의 구성이고 처방의 이름입니다. 화를 속으로 삭히는 분들에게는 저희 한방적으로는 황백이라는 아주 쓴 약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쓰냐면 아이 젖을 뗄 때 어머니 그 가슴에 이게 황백 달인물을 살짝 발라놓으면 아이가 그걸 딱 물고 이걸 더 이상 물면 안 되겠구나 할 정도로 아이를 젖을 떼게끔 할 정도로 쓴 그 약재가 있는데 네. 그 속으로 삭히는 스트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쓴 약재들이 주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심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황금, 황련, 황백이 주약이 되고요. 전부 다 대체로 쓴 약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황청심원이라는 약이 있어요. 네. 우황청심원도 그 속으로 삭히는 분들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재발을 또 합니다. 네. 아토피 특성상 그렇잖아요. 재발하는 경우에 또 다스리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아토피가 재발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뿌리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병의 뿌리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좀 빨리빨리 급하게 마음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뿌리가 막 뽑혀지지 않는 경우에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허열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허열이 생기기도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로로 인해서 오기도 하는데 사실 과로라고 한다면 1년 내내 그 감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허약 체질이죠. 허약 체질. 그런 분들은 정말 일을 많이 했다라는 뜻의 과로인데 과로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이 사람 몸은 과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분들의 허열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허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검정색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 검은 콩이나 검은 깨 이런 것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방적으로는 또 검은색에 해당이 되는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이 숙지황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이게 보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약재인데요. 숙지황이 들어간 대표적인 처방 중에 하나가 경옥고라는 처방이 있고요. 그리고 숙지황은 아니지만 당귀 같은 게 들어가서 공진단이라는 그런 처방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경옥고나 공진단 이게 보음제
그리고 이런 거가 들어가서 체력을 보충시켜 줘야만이 면역력도 올라가고 면역력이 올라간과 동시에 가려움이나 이런 부분도 소실이 됩니다. 1년 12달 감기를 달고 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약을 먹으면 뭐 일주일 가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간다라고 하는 이제 감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일반 감기약으로 감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쭉 끌어올려주는 보음제에 해당이 되는 보양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이 완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가려움은 빠르게는 한 2주 정도 안에 가려움은 많이 소실이 되고요. 한 달 정도면 거의 다 어른까지 해서 가려움은 소실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완치를 어느 정도를 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과자나 다른 유제품이나 이런 걸 먹어도 발현이 안 되는 그런 정도 상태까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받고 어른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완치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른들이 일단 사회생활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어떤 회식 자리라든지 또 과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도 어쩔 수 없이 또 받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더 길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토피는 그 일단 치료가 어렵다. 뭐 완치도 쉽지 않다. 뭐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 난치 질환 중에 하나로 보는데 한방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 가려움증 이 완화시키는데 그 예후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공공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같이 시작해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 환경에 어떤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변수를 제약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80% 이상은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를 치료할 때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약제를 어린 환자, 어린 아이들한테 써도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없나요? 네. 많은 어머니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 증진에 있어서 제일 제품 중에 하나가 홍삼 제품이 있습니다. 네. 홍삼도 역시 한창 제제 중에 하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피 성장, 길이 성장, 그 면역력 증강,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허가 오고 그로 인해서 열이 뜨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다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에게 처방을 하는 그 약제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더 쓰거나 강하거나 이제 이런 약제는 배제를 하고 부드럽고 완만한 그런 약제들로 해서 처방이 되는 게 더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복용을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려움증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안을 다스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뭐 보습이라든가 뭐 또는 뭐 목욕하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뭐 온도, 습도나 뭐 이제 이런 식생활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에 따라서 그 좀 달라집니다.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허도 잡아야 되고 열도 잡아야 되고 이게 자연의 이치라면 허하면 차가울 한이 돼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몸에서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차갑게 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도에서 25도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습도는 뭐 누구는 40%부터 50%, 60%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50에서 한 60% 정도의 습도 상황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지만 화장을 한 상태로 거의 하루 대부분을 보내잖아요. 네.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 얼굴에 화약 제품이 계속 발라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아토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부는 코로만 그 폐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을 현재 하고 있다. 그런데 피부 호흡에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저해의 요소가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화장을 한다 하더라도 아토피 환자분들은 화장을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지만 식물성 천연 뭐 그런 화장품 제제가 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역시 어쩔 수 없이 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세안을 하고 보습을 하고 청결을 좀 유지하는 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급선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온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온도에 민감한 게 이게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 아토피도 그럴 것 같은데 계절적인 가려움증,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런 또 계절적인 증상 호소하는 뭐 유형이 좀 있을까요? 스트레스형 그 아토피 환자분들이 있다면 온도에 민감한 분들의 그 아토피 그 피부 질환의 양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예가 적합할 것 같은데 온도에 민감하다 이런 분들은 냄새에도 아주 민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냄새에 민감한 분들 그런 분들이 더우면 더워서 죽겠고 추우면 추워 죽겠고 뭐냐 이런 분들이 많고요. 식생활을 예를 든다면 하얀색을 생각하면 좋은데 하얀 무를 좀 드신다든지 또 그리고 도라지나 은행 이런 종류가 만약에 식생활 습관적으로 만약에 복용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방적으로는 폐가 위축이 된 것을 펴준다라고 하는 선폐의 기능이 있는 마황이라는 약재를 쓰곤 합니다. 마황이 들어가 있는 소춘탕이나 그런 걸 주로 쓰기도 하고 소건중탕이나 사군자탕 이런 걸 쓰기도 해요. 물론 이제 비위 기능에도 사군자탕 쓰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런 것과 함께 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숨을 쉬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폐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름철에 너무 더운 것을 제외하고는 여름철이 조금 더 편안하고 겨울철이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라든지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속을 데피는 생강차나 이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처방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건조할 때 좀 더 힘들어 하는데 네. 안을 좀 보호를 좀 따뜻하게 하면은 그래도 좀 계절적으로 네.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도 아토피를 겪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려움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을 극복하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양방적으로 한방적으로 그 관련된 분들이 열심히 정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제도 가려웠고 오늘도 가렵고 내일도 아플 거니까 하고 이걸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게 그러려니 하고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라고 포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나 자신을 아는데 내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 어떤 체질인가를 먼저 안다면 그거에 따른 해결 방법이나 대응책이 좀 나올 거고요. 또 그리고 그때는 발효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효 한약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숙성의 단계를 넘어서서 소발효, 중발효, 대발효라고 하는 발효 개념을 접목을 시켜서 한약을 다리기 때문에 기간이 옛날에 길었다면 기간도 많이 단축이 되고요. 그만큼 효과나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학적인 접근도 해보셨으면 한의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네. 다분히, 예. 네, 아무래도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다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봉기 한의학 박사와 함께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과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이 오면 달라진 풍경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덩달아서 마음도 좀 산뜻해지고 설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쵸. 참 많습니다. 네. 꽃가루에 황사까지 겹치면은 증상은 더 심해지죠. 네, 재채기나 코막힘이 시도 때도 없이 이어지면 참 고통스러울 텐데요. 안타깝게도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 환경은 좀 피해 주시고요.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가려움증 심하신 분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